우선 두 번째 세션에 하신 거 최영단 실장님 어디 있어? 이쪽 나오시죠? 궁금한 게 있어요.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왜 저희들이 이런 거 하는지를 잠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국토 미래 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들이 하긴 하더라도 중복 투자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약 한 4개월 전에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오늘도 우리 체육부단 내려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각 세부 과제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미래부 거를 저희들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세션 1하고 2가 현재 미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산업주도 분이라든가 또는 저처럼 학교도 좋고요. 또 연구소,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지도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세션 스위스 친구 단장이 해주시는 거 하고 종합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질문요. 저는 이제 타이틀하고 잠깐 볼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최 실장님 하고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 그거 이제 맨 앞서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점진적 진화형 정밀맵 생성 및 주행선 이게 원래 타이틀이에요? 아니면 원래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이에요? 그걸로 다 들으세요. 네,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1세부 제목이고요. 2세부 제목은 아티스트에서 말씀하신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자, 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 제목은 제가 지금 말할 게 맞죠? 아니, 다시 제가 너무 길어서 요약을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플랫폼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에 축약된 버전은 이게 맞습니다. 자율이동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맵을 생성하고 맵을 검증하기 위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총괄적인 목표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우리 손시현 단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이제 왜 단장으로서 이걸 좀 여쭤보냐면 클라우드 기반 자율이동 서비스 개방형 플랫폼은 이게 솔직히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뭐 정밀맵을 하는 건지 좀 아까 RT웍스에서 하는 게 소프트웨어, OS를 해서 하는 건지 이게 잘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2022년까지 스마트 자동차 세계 3대 강국에 가려면 한정된 예산으로 미래 국토 산업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는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최 설정 하는 저거가 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정밀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 만들면은 클라이언트가 누군가요? 누가 이걸 살까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 앉아 계시면 뭐든 우리 지금 본부에서 나가는 세금이 이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대표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지만 제가 5번째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사가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여기 저 뒤에 우리 이춘 현대자동차 전자기술 센터장님이라고 계신데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여기 회사에 오신 분들 너 무슨 말인가? 아니 클라이언트 지금 찾아보겠다고 대신해서 일이 많이 되는 거지. 저는 이왕이면 좀 제목도 조금 저는 괜찮아요. 조금 내려오다 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우리하고 경쟁하는 친구는 누구야? 컴퓨터가. 네, 그리고 국내는 누가 있어? 아까 우리 국내에 보여줬어요. 히어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못하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야 돼. 자, MN 소프트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럼 MN 소프트의 롤이 뭐고 실제로 이런 MN 소프트가 해서 살까요? 뭐 이런 게 저는 정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MN 소프트 연구자님 하시는 거 예, 희어하고 탐탐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차량의 센서들을 다 클라우드 띄워가지고 구매표 자동 생성하는데 MN소프트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MN소프트가 하지만은 배터리 수주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가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가 배터리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거를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 결과물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예산을 가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자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같은 피어거든요. 우리들인데 우리가 프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솔직해야 되고 정말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멘트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돈도 안 받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엄청 중요한 얘기 말씀드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내가 우리 출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잘 아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정말 왜냐면 제가 지금 사실 희열한 NDA 사인하고 좀 내가 리서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물론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잘해서 그런 사람과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차분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RT, ST 소식 사장님 편안하게 저도 이쪽에서 조금 알았어요. 그 RT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저는 개방 플랫폼이라고 솔직할게요. 네. 저걸 누가 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 앞에 전기차에다가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서 라이다하고 비전하고 해서 이렇게 했어. 여기서 나온 걸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하시는데 개방형 플랫폼의 정의가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오픈웨어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쓰는 지금 아까 그 OS가 실제로 무슨 OS예요? 저기 이제 그 오토사의 BSW BSW는 저도 아는데 베이직 소프트웨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오토사에 진짜 카페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오토사 전체에 대한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BSW 제가 얘기하는데요. OS는 뭘 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된적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OS에 그 타겟에 맞는 BSW를 개발했는데 과연 이게 퍼블릭 도메인으로 나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이제 고객의 뭐 티어 1이나 티어 2 같은 그런 그 이슈를 개발하는 그런 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과제가 옛날에 아시겠지만 오사구에서 무슨 프리프로세스 만들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저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오사구에서가 이제 프리뷰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쓰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만만치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에 기획직사라든가 이제 팔지 않았습니까? 랩터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이랑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툴을 만들 자신이 애초에 있는지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왜 그러냐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에 나와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게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리걸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리걸 이슈가 생겨서 보니까 이게 뭐 BSW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그 OS에 테스트 매니지먼트에 페널티 이런 것도 전혀 잘 안 되더라. 이거는 페널티가 RT, ST라는 월복스라는 회사니까 그러면 그 리걸한 이슈를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IS 211이라든지 이런 인증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국방에서나 뭐 이런 쪽에서 똑같은 거를 겪어왔거든요. 겪어오면서 이제 그래서 아주 진짜 크리티컬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덜 크리티컬한 것 이제 레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이제 그래도 고장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부터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하는 건데 저는 사업이라는 게 또 연구과정이라는 게 스타디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정말 서브웨이 스타디가 돼가지고 우리의 컴퓨터를 입으면 내가 이거 정리가 다 되면 내가 그 사람도 이렇게 뭐가 나서 어떻게 팔 거다. 그게 딱 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자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벡터나 일렉트릭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저라면 내가 왜 정부를 갖고 하겠느냐? 나 집을 저당을 잡던가, 예? 그래가지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니까 저는 뭐 순간을 기술해서 저도 이제 같은 편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받고 조금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아까 의료기기 OS도 하셨는데 의료기기 OS에서 가장 파악한 OS가 뭐예요? VXWorks나 아니면은 그 인티그리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린리스에서 나오는 인티그리티 이런 OS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운영체제가 실시간 운영체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OS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쪽을 예를 들면 VXWorks 하나만 거의 장착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단지 그냥 OS를 그냥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처럼 하다가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튜닝이 필요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냥 하다가 쓰고 있어서 그냥 성능이 전체적으로 인비데이스의 성능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쪽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신뢰성 부분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뭐 해나갈 것인지 그런 걸 지금. 사실은 뭐 제가 질문을 많이 할 리스트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 네. 아까 그 라이더나 레이더나 센서에서 나온 정보를 옮기는데 무슨 버스를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버스 사용하는데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버스이고요. 실제로 어떤 이더넷 기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더넷입니다. 이더넷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서비스 버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오토사 4.1부터 들어가는 그런 표준에 의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것도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인터넷은 물론 이제 라이더라든가 음악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자동차 배열 기반이면 이제 또 다른 데이터 포맷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다음에 요즘 뭐 다양한 프로토콜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런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가서 클라이언트와 맞추는 시간이 돼요. 혹시 제가 너무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요? 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 혹시 또 다른 분도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재강 본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세션 1에 대해서도 혹시 질의가 있으신 이재강 분은 본부장님. 네,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미래부 과제라는 데서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ICT 디바이스 쪽 미래부 CP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 중에 이제 스마트카 쪽이 있어서 아마 오늘 발표하는 거 사실 저는 모르고 왔는데 이제 발표하시는 거 보고 이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상용화 쪽 관련된 쪽은 지금 이제 1차량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 상태라서 그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하거나 또 진행을 할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업체들의 좀 기술이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기관들을 찾도록 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앞쪽에. 안녕하십니까. 제가 산업계 GITS 산업계 네트워크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증진지역 너무나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연구에서 나온 게 연구 내용이 위험 사항을 포함해서 주행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5조에 저도 이제 이게 크리티컬 관련 업계를 종사하다 보니 모빌아이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연구했던 패턴들이 보면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 내에서 카메라가 인지하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고가 장비를 통해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기초 맵 수준 단계는 이제 카메라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받겠다 한다면 주변 상황의 인지에 대한 기술들을 좀 더 연구를 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모빌아이 특허를
보다 보면 하늘과 땅이 있고 새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에서 왕이 있을 때 카메라를 취약하잖아요. 그 감도에 따라서 왕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곡선 구간도 없고 고공분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약한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카메라에 대한 인지 기술이 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회사, 장애 발전된 학습형으로 만드니까 물론 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핵심 내용이 오히려 빠지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짧게 개요 정도 설명을 드리느라고 제가 하기 전에 말했죠.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위험 상황 판단하는 게 최종 목표죠. 그렇게 해야지 운전자보다 더 운전을 잘하게 하는 게 목표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가장 아시겠지만 카메라의 가장 취약한 그런 조도 조건에 의한 그런 역광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메라가 부족한 라이다나 레이더에 그나마 차량의 최소적으로 장착이 될 수 있는 센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융합으로 저희가 그 위험 상황을 가장 잘 인지하고 또 한층 위험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재관 본부장님 또 질문이십니까? 아니면 아니, 제 질문도 될 수 있고, 그게 제가 또 당부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보 할인에 관련해서 기술 성숙도라는 거를 지금 TRE를 지금 쓰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부통에서 9단계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뭐냐면 평가를 잘 받으려고 TRE 7이라는 걸 굉장히 남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 TRE 7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제품 그러니까 파일럿 공정에서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걸 DV를 떼야 됩니다.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DV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40배까지가 되는 내환경 신뢰성 전기 특성 영역을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EMC, 전자파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에이징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그게 2000시간 내지 지금 요즘 이게 하루에 1500시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페일이 생기고 있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클라우드 기반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가야 될 자율주행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뭐냐면은 기획하는 사람도 그렇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평가라든지 과제 욕심이 생겨서 그런 용어의 기술 성숙도의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성숙이라는 건 연구도 하고 그 다음 그게 뭐냐면 R&D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용화 기술 개발에서 프로덕션이나 인더스트리 위한 또 그런 단계도 있고 그래서 다음 할 수 있는 것도 여기도 남겨둬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쓰다 보면 그러면은 다음에 다 중복식 때문에 정말 제대로 뭐냐 기업에서 프로덕션이나 인더스트리 할 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는 좀 저희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제 코멘트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이제. 근데 또 TR을 3번까지 꼭 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하여튼 여기 저 운동도 PD님 와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뭐 질의 있으시면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질문 아니고 정밀맥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앞쪽에 MM소프트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탐탐이나 히어나 뭐 보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맵 환경이 3D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방금 이제 뒤쪽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2차원 기반의 맵 생성이라는 주제로 포커스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장 트렌드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3D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 해외 기업들은 그런 발전을 가고 있는데 이게 2D 기반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핀에 저희가 노면에 그 파란색 나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나왔던 게 3D 맵입니다. 그래서 깊이 맵을 만들어서 아주 이제 완벽한 3D는 아니고요. 사실은 3D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최대한 할 때 필요한 부분에서 그 저희가 2.5D라고 표현하는 거 있고 그리고 트래킹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D로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십니까? 다부처가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참에 이제 국가의 일종의 그 다부처 공동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모멘텀을 좀 찾아갈까 하는 내용들을 많이 토론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레벨 3, 3단계의 자율주행, 부분적인 자율주행, 산업부 쪽에서 그림 거 보면은 이제 눈을 일부 좀 뜰 수도 있고 일부 감을 수도 있고 전방을 주시 안 하고도 이제 손과 발을 놓고 그 주행이 가능한 일부죠. 그 일부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의 기술 그리고 도로의 기술 그리고 이제 그걸 관련된 컨텐츠의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만 된다 하는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들이죠. 융합이 된다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파고의 어떤 그 국가적인 그 관심으로 또 국제적인 관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을 각 분야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분야에서 그리고 도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분야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진행들을 해왔죠. 오늘 내용도 그래서 오늘 토론도 오늘 오픈톡 릴레이에서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의 세 분의 과장님의 발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초점이 되어 있고 어차피 레벨 3 쪽으로 가기 위한 3단계의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각 부처별로 좀 보셨고요. 정책 방향을. 또 하나 그 각 부처별로 진행했던 과제들 또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토론하는 이제 이재관 본부장님이나 그다음 손수찬 단장님 그리고 그 우리 문정도 PD님한테 각각 좀 짧게 이런 그 3단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각 그 분야에서 검토하고 계신 내용들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지금 예타도 지금 출발하고 있고 해서 그 이런 내용도 이재관 박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관 박사님 보시는 국토부 쪽의 도로 분야와 그다음에 그 미래부 쪽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에 대한 그 의견 및 건의사항을 좀 추가해 주시고 손찬 선생님은 거꾸로 미래부 쪽에서의 그런 그 초점으로 또 국토부와 그 다음에 그 산업부 쪽에도 건의사항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문 PD님은 예타에 대한 것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일종의 그 3개 부처의 내용들을 예타는 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담아가실 건지 좀 초점을 얘기해 주시고 또 저는 국토부 쪽에서 바라보는 미래부와 산업부에 대한 영역을 좀 얘기하면서 아마 토론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일부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보셨지만 통신 부분에 그 예를 들어 V2X 플러스 일종의 그 융합되는 ICT 융합되는 통신 부분에서의 약간의 저는 중복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고요. 중첩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그 특히 이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맵 부분에서의 또 영역에 대한 중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독립적인 형태에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쪽에서 보면 그 어떻게 이걸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량에 얹을 건가 또는 도로에 어떻게 운영 시스템을 얹을 건가 하는 부분에 약간의 서로 간의 크로스 커팅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짚어주시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각 부분에서 의견을 듣고 좀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질의응답 받고요. 그리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들이 토론한 이후에 제가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손 단장님께서 종합 정리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본부장님께서. 네. 제가 이것도 먼저 듣다 보니까 예. 한 5분씩만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3분 정도 3분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듣기. 예. 저는 지금 그 문정도 PD님하고 같이 도와서 지금 산업부 예타 사업 좀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의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그 기획할 때 이제 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보셨지만 미래부에 이제 스마트 카도 그 과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없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사람 같은데요. 사실 제가 바라는 방향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카는 아까 정의했듯이 지금 자동차하고 도로 인프라하고 ICT 인프라가 같이 융합이 이루어지지
지 않으면 절대 얘는 승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지금 일본이 실용화 관점에 제일 앞서 있는데요. 걔네들이 기대 효과의 마지막이 뭐냐면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패키징 사업을 해서 해외에다 수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놓치고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저희 지금 산업체 수용성이나 산업체 역량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저 임기태 센터장도 이야기했고, 저 지금 해외 지금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에비타라든지 또 이세프티 관련해서 그 여러 다양한 지금 프로젝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걔네들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사실 민간에 투자하는 제품 개발이나 시스템 개발 쪽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R&D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 인프라 구축해주고 법 제도를 정비해주고 이런 쪽이 사실 지정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 기업 자체가 뭐냐면 자동차 업체든 또 아니면은 지금 ITS 업체든 그리고 ICT 업체들이 다 뭐냐면 역사가 한 100여 년 돼가지고 자기네 민간 투자를 벌써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저희가 해외의 어떤 그런 R&D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국내에 적용한다 그랬을 때는 플레이어들이 없이 해외에다가 다 그거를 열어주는 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산업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육성을 시키면서 가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숙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첩 관련해서 지금 문 박사님 말씀드린 저도 굉장히 중복이 아닙니다. 중첩입니다. 실제 저희가 왜냐하면 기술 개발 관련해서 이거를 플래닝을 해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V사이클이라고 해서 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컨셉 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고 하드웨어 디자인하고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하고 그리고 차량 디자인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그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법 인정 관련해서 또 평가라든지 이게 또 V가 거기 또 들어갑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V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안에 내용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수행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그 일이 다 돌아가야지 사실은 패키지 형태로 돌아가야지 이게 산업이 육성화되고 또 활성화가 되는데 저희가 그걸 좀 거기에 대한 거를 잘 지금 좀 오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이 아니고 중첩이란 말은 그 일을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냐면 협업이 필요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 뜻이지 중복이란 말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그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첩적인 부분을 서로가 저희가 좀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들여다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관련해서 R&D가 있고 그리고 실제 데모하고 실증이 있고 마지막에 뭐냐면 인더스트리하고 프로덕션이라는 이 세 단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드밴스드 세프티 비크라고 ASV 프로젝트를 했는데 90년부터 해가지고 2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ASV2 프로젝트 참가해서 데모 2000하고 그걸 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에이다스입니다. 에이다스 관련해서 실정하고 이랬는 게 실제 양산되는 게 10년 뒤였어요. 일본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게. 그래서 저희도 이 개발의 단계에도 서로가 뭐냐면은 좀 컨셉을 갖고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TRL 기술 성숙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주산 부장. 네, 벌써 끝나셨군요. 한분 오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임 박사님 부탁하신 게 이제 제가 미래부를 대표하는 건 아닌데 미래부 추진단의 간사로서 역할을 볼 때 이제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산업부는 이제 예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설정하셨겠지만은 중소기업의 10대 핵심 부품 기술력 강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산업부의 진정한 역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제 인프라 고도화 CITS로 이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인력도 부족하고 펀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자동차가 가지는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기술의 이제 그 퀄리티, 그러니까 클래스를 떠나서 우리나라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도 물론 이제 많은 투자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연간 산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추진단에서 이제 주로 작업을 할 때 주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이제 현대차가 대변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닫힌 생태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미래부의 전략을 생각할 때는 제 의견, 어차피 제 의견입니다만, 스마트 자동차가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많은 스마트 자동차의 산업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만 아니라 다른 밖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생각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더 잘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도 물론 중요하죠. 자동차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는 점점 더 이제 많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면 자동차 밖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첩이란 말은 중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로봇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은 로봇을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지식경제부 쪽에 로봇과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중복을 허용해라. 왜냐면은 과제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경쟁도 없고 발전도 없다. 그래서 한때, 지금은 그 산업부에서 그런 모델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연구기관한테 10억씩 나눠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어차피 외국에서는 돈 많으니까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 플레이어들도 있고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것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중첩을 허용하더라도 중첩을 통해서 저는 경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10억 쓸 거에 20억을 쓴 것 같지만은 10억을 10년 동안 쓸 거냐, 아니면은 20억을 통해서 3년 써가지고 60억으로 좋은 결과를 낼 거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첩이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자동차가 워낙 다양한 환경이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적용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토부에서 보통 VTX 통신 시스템을 이제 인기텍 센터장이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케이스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스펙트럼조차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마트 자동차 추진단이 그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코디네이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좀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부에서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부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타를 사실은 2013년도부터 이제 처음 기획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획 시작을 해서 2014년 상반기 기술평가 통과를 하고, 근데 기술평가 통과했는데 경제성평가 대상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기술평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 과정을 경제성 분석 들어가가지고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 초에 전체적인 좀 변경 기획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직 최종 결론은 통보 공문으로 오진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처음에는 10대 핵심 부품 5대 서비스 이렇게 가다가 부품 중에 좀 일부 필요성이 좀 부족한 덜한 부분들이 통합되면서 한 8개 핵심 부품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한 시스템에 대해서 5대 서비스, 5대 시스템 개발이 통합을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시스템, 또 도심로에서도 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크게 2개의 시스템으로 되고, 거기에는 큰 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지금 여기 자율협력 도로 시스템에서 개발되는 그쪽 도로에서 데모도 할 수 있게 그쪽 프로토콜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도심로에서 하는 거는 이번에 뭐 규제 프리존이 아마 발표가 돼 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되고 인프라가 갖춰져서 국토부 쪽에서 뭐 개발돼서 그쪽에 설치가 되면 그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우리가 개발된 부품이 적용된 차량 시스템을 하겠다. 그래서 철저히 저희 산업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미래성장정책 추진단에서 이행 계획에 기반을 해서 산업부에서 필요한 뭐 핵심 부품, 거기에 서비스 시스템 이런 쪽에 개발을 하겠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성장정책 이행 계획 추진 계획이 이제 2014년도에 나왔는데 이걸 이제 작년에 한번 롤링을 해서 굉장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되고 올해 이제 상세 이행 계획을 하면서 조금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당초의 취지 그 부처 간에 산업부에는 핵심 부품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국토부에는 법제도 개선하고 도로 인프라에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미래부에서는 IT 인프라, 아까 카톡 서비스 같이 이렇게 인프라 기반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보안이나 이런 쪽에 포커싱 맞추겠다 해서 큰 틀을 작년까지는 잘 유지하면서 거기서 세부 계획을 세워왔었는데 올해 좀 이행 계획 이제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부처에서 조금씩 더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욕심 낸다고 될 건 아니고 우리가 역할을 서로 명확하게 구분한 상태 안에서 연결되는 부분만 서로가 이렇게 접점 부분은 서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돼야지 그 연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부처 범위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협조된 부분들이 이제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지금 뭐 전문가들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각 부처 간의 역할 하에서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좀 잘 지켜주셔야지 이 틀이 잘 유지돼서 국가적으로 정말 이 세 개 부처가 다 같이 가야지. 아까 산업부 과장님 발표 자료에도 보시면 협조하게 우리 이런 이 미래성장정 이행 계획에 기반해서 그런 협조 체계를 잘 유지하겠다가 굉장히 큰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른 부처에서 다 이 틀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국토부 측면에서 이제 간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는 사실은 그 자율주행이 도로에 올라오는 순간 국토부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국토부 영역은 도로에서 뭐 자율주행차가 정말 2050년쯤에 전차가 다 자율주행이다? 오케이. 그러면 뭐 도로에서 별로 할 일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율주행차들이 올라와서 특히 레벨 2, 레벨 1이나 레벨 2들이 믹스가 되고 일반 차량들, 레벨 0인 일반 차량들과 믹스가 되고 달리고 할 때 과연 국토부 차원에서 도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거를 그대로 그렇게 방치할 거냐, 책임이 누군데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쪽에 이쪽 그 사이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로를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들이 레벨 3, 레벨 2와 레벨 3가 잘 믹스되도록 또는 레벨 0나 레벨 1들이 믹스되도록 유지해주는, 그리고 도로의 원래 목적인, 그리고 도로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가장 원하는 시간대에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적당한 용량을 유지하면서. 이런 게 이제 국토부 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 특히 레벨 2가 혼자 달리겠다고 할 수 없지만 레벨 3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레벨 3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 그죠? 여러 가지 센서들과 융합된 통신 인프라에서 정보를 줘야 되죠. 또 하나는 도로의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인프라, 맵을 어떻게 차량들이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500대 1까지 낮춰서 저희들 차로포 예주는 메타 단위로 들어오고 사실은 정밀도는 한 20cm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맵은 국토부 영역에서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처럼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 맵에 대한 기본 구성은 국토부가 해주고 이걸 가지고 차량에 얹어주면 차량에서 로컬 다니는 맵으로 받아서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그런 차량들과 믹스됐기 때문에 국토부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오늘은 안개 낀 날, 그렇다면 자율주행 조건들이 존재하죠. 100km 달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부는
100km가 아니고 오늘 80km. 앞 차량과 간격은 그 레코멘드 주죠. 차량들 앞 차량 간격은 1초까지 달리셨는데 지금은 안개 꼈기 때문에 지금 2초 이상 벌리겠습니다 하는 레코멘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자율주행차가 아닌 공간에 믹스해서 우리가 최적의 도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국토부 역할이에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게 국토부 영역이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왜 KCT라는 걸 하냐 이런 차량들이 올라와서 다닐 때 정말 안전한가 이제 지금까지 NCAP은 자동차가 충돌해서 안전한가를 테스트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그런 차들이 섞였을 때 그 섞인 플래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차량들의 트랙 플로우 플래툰이라고 플래툰이 안전한가를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구간은 자율주행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그 자체를 KCT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어떤 실증 환경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법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평가에 대한 디바이스 그 다음 평가에 대한 그 분석 장치 이런 것들을 국토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도로에다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백과점 얘기하셨지만 뭐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잠깐 한번 2018년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게 완성이 돼가면 차츰 이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렇게 해서 국토부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VTX 통신에 대한 영역에 대한 중첩 부분, 중복이 아니고 중첩 부분들이 발생해요. 어디냐 하면 산자부 쪽하고 미래부 쪽하고. 중첩이라는 게 저는 크로스 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서로 간의 영역이 좀 있지만 크로스 커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미래부 쪽에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VTX라고 우리가 하지만 지금 우리가 5.9의 웨이브라는 것을 지금 일단 전용통신망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뭐 다들 뭐 개발하시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칩셋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나라다. 그래서 그 칩셋의 원천 기술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응용단에서 계속 응용단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현명하게 하다면 차라리 투자 방향을 차라리 이제 미래 ITS 전용통신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서 웨이브 이상의 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형태의 칩셋을 개발하는 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이게 사실은 어차피 시장에 제대로 나와서 달리려면 2030년이 넘어가야 될 텐데 시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참에 우리가 뭔가 그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개발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는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이게 예를 들면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상당히 많은 공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왜냐하면 뭐 지금은 사실은 레인 마킹도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 레인 마킹이 자율주행 시대에 그냥 저렇게 스테이틱하게 있을 거냐? 그리고 스피드 리밋이 스테이틱하게 있을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국토부가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할지 또 제어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앞으로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 그 미래부 쪽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산업부 쪽 할 일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 판단하고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왕이면 그 각 분야에서 영역으로 잘 나눠진 것 같고 문피님 얘기하시면 잘 나눠진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산업에 그 이 분을 확보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건지를 좀 더 고민해 투자한다 그러면 아마 그 중첩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들 서로 수행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남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중복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없으리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다면 또 우리 손흥민 교수님이 주관하고 계신 우리 단에 상당히 많은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 수렴과 그다음 검토를 통해서 서로 그냥 그 부처들의 그 담당하시는 사무관님들 다 들어와서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마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질문 나오면 좀 대답하시는 걸로 하고 플로어에서 질의나 건의사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저는 우리 그 현대자동차 전자기술센터 장님 이춘 부사님 나오셨어요. 네, 우리 이춘 박사님 지금 들으시면서 네.
게스트를 놀고 있는 예. 예. 자, 이 마이크로폰 좀 갖다 드리시겠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편하게 좀 질문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또 말 시키셔가지고 그런데 뭐 저는 뭐 자동차 업계를 약간 떠나 있었지만은 예전에 이제 2013년도까지 제가 경험한 바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OEM 업체하고 이제 정부 관련 기관들하고의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약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을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프로젝트 하시는 것들이 이제 아주 결과가 잘 나올 거냐 그런 문제고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런 데에 대한 좀 플랜이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중복이나 뭐 중첩이나 뭐 그런 건 다 좋은데요. 과거에 보면은 제가 HTV를 이제 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1990년 그 초반이죠. 초반에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대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뭐 경험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뭐 따로따로 역할을 맡긴다기보다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경험을 붙였는데 그때 굉장히 그 결과가 아주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 수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좀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플랜이 돼야지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록되는 걸 만든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너무 점잖은 분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그 우리 최인구 단장님 해주신 것 중에서 그 메타필드의 걱정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거 기억하시겠지만 저분들이 이제 도로의 상황을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남겨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조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게 웨이다로 했었잖아요. 웨이다도 사실 어른 같은 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게 사실 안 된다. 엄청 별로 안 된다. 근데 저는 요즘 아까 우리 몇 분들 벌써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도로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트래픽 플로우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리타 공항에서 동경 들어갈 때는 60년대 말 70년대부터 벌써 이 센서를 쫙 깔려가지고 도로 플로우를 잘 찾아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센서를 박을 수가 없고. 근데 어떻게 찾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트래픽이 똑같다고요. 거의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겠습니까, 친구들이. 그거를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에도 올려서 실행하면은 내가 볼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찾을 거를 왜 굳이 그런 사업에서 그렇게 하는지 난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각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대학에서 굉장히 아주 그 진솔한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좀 우리 백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당대는 뭐 최장님 워낙 성실히 잘 하시니까 저는 아무래도 기술 쪽에서 좀 그런 쪽은 조금 모르시면 전문가 투에서 이해를 좀 해주겠다. 외부 통신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실제로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산업부나 국토부 관련을 통해서 외부 모뎀, 뭐 IP 기술, 그다음에 단말기,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은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그 칩은 뭐 그래가지고 별다른 이제 예산 지원이 별로 없어서 조금 더뎌지고 있긴 한데 국산 칩이 내년 2, 4분기 초반쯤에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양산 칩이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산 원천 기술은 외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거나 우수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좀 정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미 저희가 이 웨이브 칩이 상대 그 남의 나라에서 개발된 거 쓰기 시작한 지 벌써 꽤 됐어요. 한 거의 10년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거기에 디펜던트 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5G 얘기도 하는데 과연 그게 이게 제가 임 센터장님 말씀에 엔지니어로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산업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을 해버리면 여기 오신 분도 오늘 미래부나 산업부나 국토부 지금 부처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웨이브 그 관련해서 과제 안 만들어줍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R&D하고 데모하고 실정하는 거하고 인더스트리하고 프로덕션 하는 거 이 관점에서 아직 더 많이 지금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꾸 뭐냐면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자기가 했는 거를 사실 이게 질문 아까 그런 질문 받으면 기분 상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앞으로 제가 걱정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웨이브 통신 모듈 업체들이 정말 그 벤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껏해야 중소기업인데 이 업체들이 해외 지금 글로벌 탑업체라고 경쟁 만약에 해서 이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아직은 물론 그 민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면 좋지만은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가에 수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는 또 다른 의견에서 또 말씀드리는데 저도 저도 웨이브 칩이 되게 성능이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에서 개발한 이제 IP를 칩화해가지고 이제 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리비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리비전에 들어가는 투자금을 확보를 못했는데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다나 NSP나 그런 거보다 멀고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출연연구소가 돈이 많아서 쓰는 건 아니고 참고로 이제 미래부 쪽에도 이제 지금 아직 과제를 시작은 안 했지만은 이제 보통 산업부나 이제 국토부 쪽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예타에서 한 게 53메가비피스급인가 개발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만약 정보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멀크한 정보가 이제 흘러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수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TR7이라고 치고 우리나라 게 그럼 그 정도는 현재 이제 상하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그런데 앞으로 더 그래서 100메가bps급 이상의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좀 더 한 뭐 예를 들어서 10년 앞을 내다 보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과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혹시 또 중간에 소개해 주시고 미래부 디바이스 CP 맡고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자동차 쪽을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한국 이제 스마트 카드여서 아까 기사장 하고 있는데 지금 송 부장님 얘기하신 차량 간 통신 관련된 웨이브 칩이 됐든 MMBPS는 미래부에서 지원하고자 지금 계획을 사실 하고 있고 조만간 계획을 해서 진행하자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금 이미텍 센터님 얘기하시는 그거의 연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첩이냐 중복이냐 이런 얘기 사실 나오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문필이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약간 공감이 가는 게 협력이나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중첩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미래부든 산업부든 국토부든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든 센서를 만들든 그러니까 부품이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든 서비스든 이런 것들이 결론은 어디에서 가서는
실증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측에서는 정말 국토부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안 되고 만약에 해외에 가서 검증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국내 차들은 뭐 여기 못하는 게죠. 그래서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미래부에서 자동차 관련 부품 및 뭐 업체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얘기가 개발에 완료가 됐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실증하고 또 평가받고 하는 것들을 협력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미래부 입장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상계업체가 좀 더 좀 협력하고 도움을 드리고 거꾸로 저희 쪽에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또 R&D 작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우리 참고하고 그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건의사항 예 소개해 주시고. 네, 저는 그 웨이티즈 건축 일을 합니다. 저희는 뭐 차량과 통신 쪽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협력이라는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뭐 커넥티드 바이크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실증 사업을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증 사업을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사들 위주로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협력이나 관련 업무들을 이제 내용들을 파악하고 특히나 프로토콜 부분, 데이터가 주고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의 공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저희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DOT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데이터 엑스체인지라는 걸 통해서 디트로이트 데이터를 실제로 지금 다른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처 간의 협력이라든지 공유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관련 다른 회사들이 같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미국 DOT가 지금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오픈하고 있죠. 저기 세이프티 파일럿 프로젝트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오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앞으로 부처 차원에서 같이 또 오픈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이제 크로스 커팅이라는 말을 주로 저희들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중첩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논의 과정에서 이제 협의하고 서로 간에 조정하는 역할을 또 크로스 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많이 쓸 거고, 저는 이제 또 의견 없으세요? 예, 제가 이제 손호 교수님 단장님한테 마무리 발언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그 상계부처에서 손호 단장님이 추진단에다가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특히 이제 조성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면 하는 바람과 저희가 산업부와 미래부와 국토부의 영역을 그 각각의 V 사이클을 좀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성산장 계시죠. 그다음에 자부연 또 애트리 저희 또 코티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V 사이클을 그려서 정확히 각각의 독립적 영역이 뭐고 그다음 중첩되는 영역이 뭐고 뭘 협력하고 뭐가 크로스 커팅 해야 되고 리에이전은 누가 붙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윤상관님 미래부 쪽에서 먼저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어떤 형태의 다큐멘트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하고 하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맵도 히어라는 컴퍼니가 한 10년 전에 뭘 하기 시작할 때 다들 뭐 하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준비를 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 도로에서 먼저 기본 맵을 다 하이 데피니션 맵을 만들어주고 이제 차량에 좀 얹어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도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V사이클 그려봐야 국토부가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부가 뭘 하고 등등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한번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동건 MS부터 지금 네.
예, 직하면 어떻게 되시죠? 네, 산하의 개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이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사실은 저는 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민간 기업에서 무엇인가 하는 걸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의무화되고 나서 사고가 많이 줄었듯이 CITS나 이런 것도 이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VTX 의무 장착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업체들이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직까지 계속 우리 주파수 문제도 여태까지 해결되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AEB 의무 장착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규제를 예를 들어서 AEB 의무 장착해라 규제를 하면 자동차 상사 개발사들이 돈 안 줘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다 투자할 거고요. V2X도 정부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입대차 한국에서 V2X 의무 장착했다고 하면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얘기하셨죠. 산업체 입장에서 웨이브 칩 한국에 쓸만한 게 있냐, 소프트웨어 스택이 쓸만한 게 있냐 없어요. 근데 투자를 한다고요.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거를 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개발할 수 있게 해야지 정부가 과제비를 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검증하는 기술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 그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도도 사실 예전부터 국토지정본에서 지도 만들고 있는데 민간업체 중에 그 지도 쓴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민간업체들이 쓸 수 있는 형태의 지도를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간업체한테 만들고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식으로 너치를 해주셔야지 지도를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해라. 이게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드려야 되는 부분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절히 섞어주셔야 저는 이 IT 산업이나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더 빨리 우리가 정말로 독일이나 미국, 일본 여기를 뛰어나오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업체가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과제를 주신다고 해서 그 업체들이 잘 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나 이런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오픈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못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오픈하는 이런 방식으로 빠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낫지 먹여주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좋은 코멘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먹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표 스타 기업들이 굉장히 리미티드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또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좀 많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다른 또 좋은 의견도 나왔는데 더 추가로 하실 분들 없으세요? 네, 그럼 우리 선호 단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이 오픈 더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셨으니까 오늘 랜드들이 와서 그냥 자리 지키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금 MS소프트에서 오신 분, 우리 이춘정 부사장님, 100% 동감합니다. 저는. 자동차에서 기술 개발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자동차 회사나 서플라이어가 커스터머가 이뻐서 이 사람들의 생명이 귀해서 그래서 투자는 규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규제.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벤츠도 다 이 사람들이 세이프 레귤레이션이 언제 나오는 거지? 그거 타겟으로 기술 개발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을 하나 더 얘기하면 니자 같은 거나 DOT가 어떻게 또 규제를 만드냐면 2018년에 AB를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했을 때 충분히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는 거야. 저는 이게 민간 섹터가 주도가 돼야지 솔직히 저는 그래요.
아까는 우리 저 이규석 CPD 때 얘기하셨는데 좀 약간 반론을 얘기할게요. 뭐 중첩도 되고 중복도 좀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좋아 중첩 중복 다 좋다 이게 제가 한국 와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손님이 누구야? 고객이. 중복이 아니라 세 중복도 좋은데 나 팔 자신 있어라고 하면 하는 거고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제가 단군 예를 처음입니다. 이렇게 3개 부처가 같이 모여서 디스커션하니까 저희 처음에는 약간 서먹서먹했는데 지금 한 2년 되니까 굉장히 틀려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CP님한테도 정말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좀 이렇게 민간 섹터의 그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리뷰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기술 개발의 클라이언트는 역시 OEM이나 서플라이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통화도 안 하고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거 내가 아까 히어 10년 된 게 아니에요. 히어라는 회사가 나온 게 10년이지만 그거 벌써 레알텍이라고 23, 4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가 그걸 산 거야. 노키아가. 그게 다 옛날에 GM에서 소프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나 솔직히 해서 국토정보에 지료를 사는 건 똑같은 동남아든가. 그건 누가 살 것 같아, 나중에. 아, 그럼 MS부터 죽어야겠네. 절대로 민간 섹터랑 저기 섹터랑 싸워서 인더스트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병원을 우리가 2개 오퍼레이션 하고 시작하고 하나는 보건소야, 이거 보건사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거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는 거야. 아, 이 게임이 되겠어요? 여기는 24시간 오퍼레이션하고 여기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만 일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업이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사모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또 우리 연구소에도 오실 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우러볼까 저는 이제 그거 고민하고 있다 해서 제가 이제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하여튼 국토부에서 전에 HTML 제안을 나와서 뭐 앞으로 그래 정하는데 그거는 아주 AI 뭐 300억 투입하고 우리가 다 남들이 진짜 속아보세요 속아보세요. AI 300억 한다 진짜 그렇게 하면 저는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4월 8일날 제가 주영원 장관님 만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나눠주시고요. 저는 이게 지금 오픈톡 릴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자율적인 기술 포럼이라는 거를 민간 섹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이 6월달에 하려고 하는데요. 참여하실 분은 그냥 10만 원만 내면 기본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료도 공유하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30만 원 내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회장이라고 100만 원 내서 100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가 민간이 한번 주도해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가운데에서 하는 걸 할 거냐. 제가 한번 마드모로 시작한 거니까요.